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한국의 힙합 음악 이야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힙합 음악이 인기를 얻은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힙합이 인기를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에 나왔던 굿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힙합 음악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빌보드에서는 힙합이 주류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힙합 음악이 인기가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미국적인 음악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동양의 힙합이 주류 음악이 된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저는 크게 산업적인 문제, 대중들의 변화, 힙합 음악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산업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한국 음악 시장은 IMF 전후로 크게 나뉩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음악이 세대별로 인기를 얻으며 공존했기 때문에 제작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음악에 투자를 했으나 IMF 이후에 엔터 산업에는 투자가 엄청 줄어들었고, 그래서 제작자들은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주류 음악, 그리고 많은 인원을 유지해야 했던 밴드 음악에게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힙합 음악은 의외로 가성비가 좋은 투자였죠. 그야말로 마이크와 한 사람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나고 곡을 만드는 데에도 다른 음악들보단 적은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또한 힙합 음악은 신난다는 이미지로 각종 행사와 학교 축제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투자로 수익을 내기 쉬운 힙합에 회사들도 그리고 방송국들도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2012년 등장했고요. 당시에는 아직 힙합은 비주류였고, 실제로 이 방송의 시즌 3가 돼서야 힙합이 점점 한국에서도 이 방송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시즌 2까지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시즌 3까지 계속 투자를 받아 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지속적인 투자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없었다면 한국의 힙합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쇼미더머니가 계속되자 힙합은 다른 것 없이 그냥 자신의 가사를 쓰고 랩을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게 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죠. 다른 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연습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힙합은 비교적 심플하죠.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인재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뛰어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힙합이 점점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인재들이 몰리게 되죠. 이것도 유튜브와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는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진입 장벽이 낮은데 성공의 파괴력은 큰 유튜브, 그리고 힙합에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우선 대중들은 점차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야말로 스마트 세대죠.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고 회사가 끝나면 딱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집에서 한 개 정도는 모두 악기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1시간 방송이 25분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귀찮아서 10분짜리 유튜브로, 이제 10초짜리 틱톡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10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만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악기가 들어가거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대신 힙합은 그냥 직접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트 위에서 말을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도 힙합은 굉장히 스마트한 음악인 거죠. 거기에 힙합의 스웨거 문화가 있죠. 이것이 현재의 10대, 20대들에게 어필이 되었죠. 스웩 문화는 미국의 흑인들이 불우한 삶을 살다가 마이크와 자신의 랩 실력 하나로 엄청난 부자가 된 이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칭찬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남들을 다소 무시하는 단순한 문화가 10대, 20대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항상 도덕적임을 요구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또 그것이 멋지다고 칭찬받는 스웨걸 문화에 빠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난 지금 섹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평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랩으로 그런 가사를, 그런 말을 한다면 허용이 되고
오히려 멋있다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사실 힙합의 스웨걸 문화나 디스 문화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욕망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특히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10대, 20대에게 이런 표현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힙합 음악의 변화. 앞선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힙합은 2세대 힙합 음악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의 단순했던 라임과 플로우가 미국의 본토 힙합처럼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힙합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2세대 힙합 음악이 쇼미더머니라는 경연 프로그램과 만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을 서슴없이 비난하고 본인의 돈과 능력을 자랑하는 모습에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나아가 이 문화를 즐기는 학생들은 힙한 사람, 이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트렌디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가 생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접 힙합 음악에 뛰어들거나 적어도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클럽, 페스티벌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이 이 문화에 같이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에게는 본인이 트렌디 섹터라는 자부심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힙합 페스티벌과 클럽 공연을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고 이쁘고 섹시하고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없는 조명과 비트, 오늘 밤 너와 자고 싶고 내가 침대 위에서 최고라고 대놓고 말하는 가사들은 그야말로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한국의 이제 경연 프로그램의 악랄함은 유명하지요. 참가자들끼리 무자비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은 래퍼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잘해도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어서 적당히 했던 래퍼들도 이제는 더 잘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깔렸고, 또 반대로 못하면 이전만큼의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들 각성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힙합 음악 안에도 다양한 음악이 있고 단순히 라이브로 랩을 잘하는 것만이 힙합 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닌데, 쇼미더머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힙합의 거대한 돈을 끌어왔고 그로 인해 래퍼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개코, 이센스, 도끼님 등이 최고의 래퍼로 꼽혔다면 지금은 슈퍼비, 넉살, 빈지노, 저스티스, 시잼님 등등 최고의 래퍼의 레벨을 도달한 래퍼들이 엄청 많아졌죠. 일본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일본 힙합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일본도 라임과 플로우가 미국 본토처럼 변했고 가사의 그 스웨걸 문화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힙합 음악이 건드리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에서도요. 그리고 한국도 쇼미더머니라는 이런 참가자들을 악랄하게 경쟁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아무리 힙합 음악이 발전했어도 아직 언더그라운드였을 거예요. 일본의 힙합 씬을 제가 전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쇼미더머니가 시작하기 직전에 한국 힙합 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욕망을 드러내는 것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어려워하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이런 스웩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좋아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래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래퍼들은 누가 랩을 제일 잘한다거나 비트를 가장 잘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힙합도 음악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랩을 잘하던 비트를 잘 만들던 어떻던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랩을 굉장히 잘하고 비트가 좋아야 듣기 좋은 음악이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꼭 랩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노래가 좋고 비트가 엄청 좋다고만 해서 그 노래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좋은 노래를 좋은 힙합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래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그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역시 빈지노님, 지코님, 로꼬님, 오케이션님 등의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